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식지 다다르다 95호. 다다르다는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복지관의 방향성을 담아낸 소식지 이름입니다. 이번 호 슬로건은 마을에서 함께하는 건강한 돌봄입니다. 표지 사진은 채비 부모교육에서 진행한 모의 추모식 모습입니다. 4회기로 진행된 채비 부모교육 내용은 홈페이지와 소식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읽어주는 다다르다에서는 서부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따뜻하고 정겨웠던 더나데이 현장, 작고 아름다운 장례문화, 채비 부모교육, 당사자가 전하는 회복의 현장, 마음 충전소 성과 공유회,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운동, 지역사회와 함께 먹거리 자원을 순환하는 예비식 나눔, 서부 서포터즈, 더K저축은행 이야기와 참여위원회, 소식지 구독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소식지 전체 내용은 카카오톡과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서부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채비 부모교육 참여자 곽옥희님 이야기입니다. 어제 TV에서 우연히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단둘이 살던 아버지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죽음을 멀리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오는 만큼 그 마음이 쌓여 있지만 그저 밑에 가라앉혀 놓고 사는 거죠.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게 다시 탁 올라와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갈 수 없어서 같이 갈까 하는 마음까지 먹었다가 결국 아들은 살려야겠다 싶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3개월 동안 아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하루만 아들이랑 같이 자고 싶다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소원이에요? 그냥 일상인데. 그 일상이 소원이 됐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아이의 장애가 내가 잘하면 어떻게든 고칠 수 있는 병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건 평생 같이 가야 할 동반자구나.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는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님도 계셨어요. 아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손주를 돌보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더라고요. 그 내리사랑이란 걸 더 절실히 느꼈던 건 시골에 계시던 엄마가 몸이 안 좋아져서 모셔왔을 때예요. 엄마를 데이케어 센터에 보내려고 했는데 정말 싫어하셔서 억지로 설득해서 떼어놨어요. 마치는 시간에 다시 가서 은석이랑 엄마랑 함께 집에 가는데 엄마 걸음이 느려서 자꾸 처지니까 저도 모르게 화를 냈어요. 그러다 엄마 손은 놓고 천천히 오시라며 은석이를 먼저 챙기는데 제가 자식 손은 못 놓으면서 엄마 손은 놓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은석이는 호흡이 불편해서 마스크를 잘 못 껴요. 그래서 저만 끼고 아파트 근처에 산책을 나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뛰어오시더라고요. 겁부터 났어요. 왜 마스크 안 쓰냐고 할까봐. 그런데 마스크를 2개 사왔다면서 하나를 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착용을 못하는 거라고 설명해 드렸죠. 근데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던지 진짜 고맙다고 참 감사했어요. 그때가 한 사람당 마스크를 2개밖에 못 살 때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느끼는 건 혼자일 때와 가족이 함께일 때는 참 다르다는 거예요. 저 혼자 은석이를 데리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저희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넷이서 나가면 그 시선이 분산되더라고요. 그게 가족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준비라는 걸 늘 생각하게 됐어요. 채비 교육은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하다가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서 신청하게 됐어요. 사후 준비라는 주제가 무겁거나 낯설지는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떠날 수 있을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비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좀 더 자기 떠날 것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떠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따로 필요하거든요. 저한테는 꼭 해야 할 숙제를 미리 예습해 본 시간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교육을 온전히 집중해서 듣지 못했어요. 그 시기에 은석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구청에 민원 넣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저보다 조금 어린데 늦게 아이를 낳으신 어머니 한 분이었어요. 곧 퇴직인데 아이는 아직 어리고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 마음이 조급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자조 모임 같은 교류를 통해 조금 더 둥그러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교육을 들으면서 준비가 얼마나 절실한 건지 다시 느낀 계기도 있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퇴직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 연금이 자녀에게 간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혹시 내가 없으면 서류가 어디에 있으니 알고 있으라고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준비라는 게 마음의 준비, 물질적인 준비, 그리고 내 주변 정리까지 다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 유품을 자식 손으로 정리하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교육 마지막 회기에 모의 추모식을 하게 됐어요. 추모식 분위기는 한마디로 참 좋았어요. 편안했어요. 지인들이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직접 다른 사람이 되어 자기 유품을 소개하면서 충분히 추모가 이루어졌어요. 마무리는 또 서로 다독여주면서 따뜻하게 했던 그 구성이 정말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유품으로 오카리나를 소개했어요. 오카리나는 코로나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 생활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나한테 뭔가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행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테마곡에 나오는 오카리나 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거 배우고 싶다. 그래서 배우게 됐어요. 은석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순간들도 떠올라요. 아이가 물을 좋아해서 체육센터 수영장에 다녀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다가 어르신들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됐어요. 소리를 지르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눈치 보고 입도 막아보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오히려 애가 그렇게 발성이라도 하게 놔둬라 며 편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 왕자님 오셨네 하고 반겨주셨어요. 아직 사회는 따뜻하죠. 다만 법은 참 차가워요. 은석이는 누나가 있어요. 딸이 독립을 안 하는 이유가 엄마하고 은석이 둘 놔두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딸은 엄마, 내가 크게 도움이 되진 못하지만 마음적으로라도 나는 엄마를 그냥 두고는 못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딸은 아무리 바빠서 대충 인사할 때도 은석이한테만큼은 누나 갔다 올게. 인사 다 하고 돌아오면 은석이한테 안아달라고 하고 정성스럽게 안아줘요. 그럴 때 보면 누나가 아니라 엄마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그 녀석을 너무 철들게 키운 것 같아서 그것도 미안해요. 그날 모의 추모식 때도 어떤 분이 오빠 보느라 너를 안 본 것 같지만 몰래 너를 보고 있었단다 는 얘기를 하시는데 똑같은 자식인데 왜 안 그랬겠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이런 가족이라도 저희끼리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 지역사회와 상생해야 하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해줄 곳이 필요해요. 가장 가까운 게 복지관이고 저는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사랑방처럼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고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에 바라는 건
제가 고민이 있을 때 빨리 뛰어올 수 있는 곳,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 문제로 뛰어올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부모 프로그램 있을 때나 찾아오는 정도예요. 살다가 막막해질 때는 큰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는 곳만 있어도 숨통이 트여요. 그게 정말 별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과곡희님과의 인터뷰는 함께 웃고 울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TV에서 흐르는 예쁜 소리에 매료되어 배우기 시작했다는 오카리나. 유품으로 정했을 정도로 애정어린 물건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세상에 남기고픈 단 하나는 우리 은석이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커온 모든 이야기들, 은석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뚝뚝 떨어지던 진심 가득한 눈빛, 자녀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며 활짝 웃는 모습에서 그 어떤 사랑과도 견줄 수 없는 행복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오카리나처럼 어머님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했더니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며 멋쩍어 하셨지요. 그러면서도 서울 구경이 그렇게 재미있으셨다고, 초등학교 교사가 서울 곳곳의 유적지를 돌며 설명해주는 시간이 정말 즐거우셨다고, 피맛골이며 도심에 있는 유적지의 유래까지도 제게 알려주시던 모습은 본 적도 없는 어머님의 소시적 학창시절을 엿보는 듯 했습니다. 서울 구경 꼭 계속하셔요. 정보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숨구멍이 필요할 때 복지관이 꼭 힘이 되겠습니다. 당사자와 가족에게 언제든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열린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서부와 함께하는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동네 사랑방 어울마루를 지키는 동백 이호용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활동가 동백 이호용입니다. 동백은 동네 백수의 줄임말이에요. 저는 2005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가 생겼어요. 그 이후로는 외부 활동보다 도서관 활동을 많이 했어요. 도서관에 가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악구, 구로구, 서울도서관 이런 식으로 독서 동아리를 7개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동네 백수 이전에 도서관 백수였어요. 은평으로 이사 온 건 2016년 5월이었는데 그 6개월 전에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개관했더라고요. 제가 시모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함께 시를 읽는 모임 함시모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지금도 이런저런 모임에 함께합니다. 그즈음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주민 동아리나 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느 날 여기를 지나가는데 수도 가압장이었던 곳을 주민 공간으로 만들면서 주민 참여단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그걸 보고 역촌동 주민센터에 찾아갔고 10회기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어요. 복지관 직원들도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왕래하며 품앗이 하게 된 거죠. 어울마루는 원래 기능을 다한 수도 가압장이었어요. 서울시 마을활력소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2018년 11월에 리모델링이 마무리됐죠. 그때부터 5년간 토정골 사랑방이 되었죠. 운영위원 대부분이 직장인이라 시간이 자유로운 제가 자연스럽게 공간을 지키고 총무 역할을 맡게 됐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새 터줏대감이 됐어요. 정권이 바뀌면 사업도 변하잖아요. 2023년을 끝으로 운영이 종료됐는데 다행히 은평구에서 승계해서 구청지경으로 이어가게 됐고, 주민 공모를 통해 어울마루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어요. 지금은 구청에서 관리하지만 저희 운영봉사단이 어울마루 봉사단으로 계속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을 돕고 있어요. 현재 무료 대관을 해주는 곳이 여기밖에 없고, 제 동아리 활동 지원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어울마루를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마을을 만들어가는 열린 거실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1인 가구니까 여기 와야 아이들도 만나고 어르신들도 만나고 장애인분들도 만나고 마을 활동가와 예술인들도 만나거든요. 그냥 여기서 100가지 일을 하겠다는 의미로 백수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남 보성 태생이에요. 마을에서 컸으니 학교 갔다 오면 동네 청소하고 주말마다 함께 동네 쓸고 꽃밭이나 꽃길 조성하는 것도 같이 했어요. 그렇게 식사도 잔치도 힘든 일도 다 같이 하게 돼요. 그럼 돌봄도 함께 하게 돼요.
저는 도시에서는 그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은평에 살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서로 인사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밥 먹고 함께 문화와 취미를 나누며 서로 미래를 상상해보고 만들어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마을, 그런 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지역 공동체잖아요. 여기 있다 보면은 요청이 많이 와요. 주민자치회에 참여해달라,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해달라, 공론장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해달라 하는 식으로요. 취미, 건강, 경제, 여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고리로 이어져서 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절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에너지가 방전되면은 여기 와서 보드게임 하면서 충전하고 음악회 가서 충전하고 다시 나가서 활동하고 그래요. 자, 주민촉진단 활동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활동이었어요. 주민이 직접 필요를 이야기하고 실행하고 행정과 협조하고 당사자들과 이야기 나누며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그 안에서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소개해서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 분들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걸으면 위태롭거든요. 낙상 위험도 있고 신경장애 때문에 주저앉기도 하는데 붙잡을 게 꼭 필요해요. 그렇게 도서관에 모션 데스크 설치하고 산림조합원 활동실에 양쪽 손잡이 추가 설치하고, 이런 게 유니버설 디자인 정신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그런 환경을 누군가 마련해두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보드게임 보급소였어요.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캡처해두면서 지금까지 한 70여 가지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아이들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축제용으로는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의외성이 있는 놀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란판과 탁구공만 있으면 되는 게임을 만들게 됐어요. 이건 은평의 서로돌봄 활동 공간들과 연계된 서로돌봄 축제에서도 활용했어요. 대상자로 어르신, 장애인분들도 오시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달라고 하셔서 리스트업 했고, 그때도 몇백 명이 참여했어요. 이런 게 신체 기능이나 이해도 면에서 장애인분들도 잘 접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복지관에도 이런 걸 자꾸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상자에 대한 이해는 시민들도 알아야 참여의 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활동지원사분들이 오셔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예전에는 왜 저래 했을 것도 지금은 저게 당연하지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런 게 복지관과 활동하면서 많이 배운 부분이에요. 복지관 옥상은 예전부터 텃밭을 이용하거나 바캉스에 참여하면서 자주 와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관에서 먼저 옥상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작년에 토정골 사랑방이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동아리 참여자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복지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눴었는데, 그때 나눴던 이야기가 이번에 이어진 거예요. 어울마루의 연주 동아리들이 매달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하고 버스킹도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옥상과 연결해봤어요. 조명도 새로 달아주시고 분위기도 좋아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꾸준히 하면 지역 명소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꾸 만나고 봐야 관심이 생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돌봄은 정서적으로 열려있는 관계에서 생겨나요. 마음이 다치면 건강한 돌봄이 어렵거든요. 저도 복지관을 이용하기 전에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오는 거잖아요. 나 자신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언제든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열린 사고가 되어 있어야 건강한 돌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전문성, 경제적 뒷받침, 그리고 심리적으로 열린 지역 주민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해요. 복지관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를 만나 지원하는 건 본연의 일이고, 그 본연의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환경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시설의 전문성도 갖춰져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고도 열려 있어야 하고 예산도 필요하고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전문성을 전달하고 참여자들이 배우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그게 복지관의 역할이라고 봐요. 저 역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련로 11길 골목에서 바퀴 3개짜리 파란 산발이 오토바이를 만나면 이호용님일 확률 90%. 동백꽃이 좋아 동백이라 불리는 줄 알았던 별명의 진실은 동네 백수였다는 유쾌한 사실. 인터뷰 내용은 함께살이, 지역 공동체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부르며 함께 밥을 먹고 문화와 취미를 나누고 같은 미래를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는 은평의 힘은 역시 주민입니다. 동네에서 100가지 일을 하고 싶다는 뜻도 담긴 동네 백수. 5만 가지 역할로 힘겨울 때도 사람을 만나 충전한다는 이호용님. 어쨌거나 만나야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그간의 활동과 결과로 모두 증명된 셈입니다. 어떤 자리에 서건 새로운 관점과 인식을 배운다는 선생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신 열린 관계가 떠오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만들어가는 열린 거실에 복지관도 힘 보태어 함께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접점을 찾고 만나며 참여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함께해 주세요. 행복을 더하고 마음을 나누는 하루. 서부의 사계, 봄에는 더나데이와 함께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께 꽃을 선물했어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꽃을 고르는 모습을 보며 저희의 마음이 더 뿌듯했답니다. 5월 11일엔 복지관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은평문화재단에 찾아가는 공연 가가호호와 함께 복지관 1층 로비를 뮤지컬 갈라 공연 무대로 만들었어요. 즐거운 행사에 빠질 수 없는 참여 부스까지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던 더나데이 현장은 복지관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조부모와 함께한 4주간의 특별했던 부모 교육, 한결의 둘의 협동조합 채비 플래너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웰엔딩 서비스. 채비 참여자의 연령은 모두 달랐지만 내가 떠난 후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속 깊은 고민과 궁금증은 모두 같았습니다. 4회기에 걸친 교육 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연비이자 조력자로 함께했습니다. 감정 오일 테라피로 지친 일상 속 스트레스를 점검하고 나만을 위한 시간도 가졌고요. 나를 지탱해주는 힘을 떠올려보며 내가 원하는 마지막 이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존엄한 마무리를 함께 고민하며 나의 조문부를 써보았던 시간, 그리고 교육의 마지막 종착지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특별한 모의 추모식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 복지관 협회의 지원으로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에버그린 하우스가 지난 3년간 진행한 마음 충전소 사업의 성과 공유회, 다시 보통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용식님의 회복 이야기를 담은 다큐 영화 I am 트루맨의 상영과 토크 콘서트는 당사자가 마을에서 나로 서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일상이 주는 위대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는 3년의 기록이 담긴 전시를 관람하고 당사자분들이 직접 준비한 수면, 마음 얼굴 그리기 등의 체험 활동, 마음 돌봄 퀴즈를 함께 풀며 서로를 응원하고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내일도 보통의 날에서 만나요. I am 트루맨 영상은 복지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한 즐거운 기차 여행. 티머니 재단이 후원한 이번 여행은 혼자 사는 사람끼리 모여 1박 2일 양평으로 다녀왔어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 수영장에서 시원한 물놀이도 하고 여행에 빠질 수 없는 바비큐 파티와 캠프파이어 불멍까지 마음까지 풍족했던 시간이었답니다. 또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거자립 지원팀은 혼자 사는 사람들과 5월 한 달 동안 참정권 교육, 내가 선택하는 한 표
를 진행했습니다. 선거와 투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쉬운 언어로 정책 카드를 살펴보고 모의 투표 공간에서 실제 순서에 따라 투표도 진행했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역촌 초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학교 급식에서 조리 후 배식되지 않은 안전한 예비식을 지원받아 이용자, 주민에게 나누는 예비식 나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깝게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며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이웃까지 돕는 지속 가능한 ESG 실천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우리 동네 역촌동에는 스스로 돌보고 서로 돌보는 건강한 마을을 꿈꾸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강거점센터 다짐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배워 실천하고 싶은 마음으로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몸과 건강을 돌보았어요. 1년 가까이 운동하며 테스트로 변화하는 몸을 직접 확인해보기도 했답니다. 함께 운동하는 동료가 있어 끝까지 해낼 수 있고 서로를 이어주는 관계의 끈도 단단해졌어요. 언제나 힘이 되는 든든한 서부 서포터즈.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귀한 인연. 더케이 저축은행에서 지난 5월 복지관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마음과 시간을 함께 내어주신 덕에 복지관 곳곳을 함께 둘러보며 우리의 마을 중심 실천 기록과 의미를 전달하는 값진 시간이었어요. 갤러리 틈에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작업실을 방문해 작품 설명을 듣기도 했답니다. 2025년 후원금으로 튼튼하게 보강한 옥상 정원, 햇살 마루를 함께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탁 트인 경치가 멋지네요. 조명을 설치하면 밤에도 참 예쁘겠어요. 하는 허철호 본부장님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바로 조명 설치에 착수했답니다. 예쁘게 설치된 옥상 조명은 이용자, 지역 주민과 함께 즐겼어요. 바로 무더위를 날리기 위해 주민 동아리 공연으로 꾸민 구산동 저녁마당과 함께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관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복지관에 바라는 점,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세요. 참여위원회가 안건을 논의합니다. QR코드, 홈페이지 온라인 열린 소리함,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이용할 수도 있고요. 복지관 1층 함께마루 옆에 있는 열린 소리함에 직접 의견을 작성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참여위원회에 궁금한 내용은 기획팀으로 보내주세요. 복지관에 오는 길이 어려우신가요? 응암역에서 복지관까지 오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의 QR코드에 카메라를 비춰보시거나 복지관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검색하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복지관의 다양한 소식과 모집 안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복지관 채널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다음 읽어주는 다다르다는 10월 96호 소식지로 만나요. 감사합니다.